이 정도로 비트코인 살려고 하는 돈이 말라버린 적 비트코인 역사상 딱 3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3번째예요. 정말 무섭죠.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이 신호를 보면서 누군가는 지금 도망가고 있고요. 또 누군가는 오히려 차분하게 매집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거 하나만 제대로 풀어나가시면 지금 이 시장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거고, 일단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한번 솔직하게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요. 작년 말 이후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왔고 지금 한 개에 약 9천만 원 라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1억 원 가까이서 버텨주던 강력한 바닥이 며칠 전에 깨져버렸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무너지자마자 하루 사이에 빚으로서 투자했던 사람들 약 3조 원어치가 강제로 청산당했어요. 강제로 정리됐다는 거는 빌린 돈으로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본인 의사랑 상관없이 자동으로 전부 다 팔려나갔다는 뜻입니다. 하루아침에 투자금이 0원, 전부 다 없어졌다는 뜻이죠. 게다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사모으던 미국 기업 스트래티지는요, 거의 4년 만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내다 팔았습니다. 지금 시장에 공포감을 드는 지표가요, 역대급 극단적인 공포 단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요, 누가 봐도 무서운 게 맞습니다. 근데 아까 그 질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누군가는 무서워하지 않고 있느냐, 그리고 오히려 계속 매집을 하고 있을까? 그 정답을 찾으시려면 먼저 수요가 말랐다는 이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부터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 온체인 분석가는요, 비트코인을 매수하려는 힘을 한 달 단위로 더해봤더니 마이너스 65만 개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온체인이라는 거는 비트코인이 지갑에서 지갑으로 오고 간 기록을 직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뜻인데요. 마이너스 65만 개가 무슨 뜻일까요? 사들인 것보다 내다 판 게 65만 개치가 더 많았다는 말입니다. 숫자로 보면 분명히 안 좋죠. 2200만 개밖에 없는 비트코인이 무려 65만 개가 매도량이 더 많다. 그럼 엄청난 수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꺼풀만 더 벗겨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수요라는 게요,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섞여 있거든요. 한 개는 진짜로 오래 들고 있으려고 하는 사는 돈,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빌린 돈으로 짧게 베팅하는 돈들입니다. 이 뒤의 것들을 선물 시장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빌린 돈으로 오를지 내릴지를 도박처럼 거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의 진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빠져나간 시장의 돈들이 이 둘 중에 과연 어느 쪽이 더 많냐?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면은 지금 빠져나간 돈의 상당 부분은요, 빌려서 짧게 베팅하던 돈, 그리고 비싼 가격에 뒤늦게 막차를 탔던 사람들, 이 두 가지 종류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내다판 비트코인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걸 받아서 들고 가버리죠. 그래서 이 분석가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잘 흔들리는 약한 손에서 신념이 강력한 강한 손으로 비트코인이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설명을 남겼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겁먹은 사람들이 던진 물량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조용하게 줍줍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차분한 사람도 있구나, 이 정도일 거예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몇 번이고 큰 바닥을 만들어 왔었는데 그 바닥이 만들어질 때마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전체 비트코인 중에 몇 퍼센트가 손해보는 상태였는가, 이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공개된 분석을 살펴보면은 아주 초창기 이 전체의 60%가 넘게 물려야지 비로소 찐 바닥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이클이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그 숫자가 조금씩 낮아졌어요.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바닥 당시, 그리고 2020년에서 2022년 바닥 당시, 이것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냐? 40% 부근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전만큼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지 않더라도 바닥이 만들어질 수 있는 쪽으로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 점점 더 시장의 구조가 강해지고 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쉽게 팔지 않는 사람들의 비중이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얹어볼게요. 비트코인은 2014년, 2018년, 2022년 1년을 통째로 마이너스로 마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해마다 크게 반등했어요. 물론 이게 과거에 그랬다는 거지 올해도 똑같이 된다는 보장,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이 무서운 숫자가 과거에 어떤 자리에서 나왔는지를 떠올려 보게 만드는 건 분명하겠죠.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럼 지금이 바닥이고 지금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제가 솔직한 말로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은 이런 수요 신호는 곧바로 바닥이 오는 것보다도 한 번 더 크게 흔들리는 변동성으로 이어졌던 경우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호를 짚은 분석가조차도 지금이 바닥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위아래로 크게 출렁이는 구간들 한 번 더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아직까지 거래소로 들어오는 매도 물량들이 확 줄어들지 않았고,
또 지금 시장에서 돈을 걸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연말 안에 지금보다 더 낮은 가격들을 볼 확률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보면 될까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거래소로 들어오는 매도 물량들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순간, 이거는 매도할 사람들이 거의 다 매도했다는 신호일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그 마이너스였던 수요 지표가 다시 0 위로 올라오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올해 2월달 이 지표가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다시 플러스로 돌아선 적이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가 분위기가 바뀌는 본격적인 자리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 하락 자체가 비트코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전 세계 주식시장도 같이 흔들렸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혼자 무너진 게 아니라 위험한 자산들이 다 같이 빠지는 흐름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최소한 비트코인만 끝났다는 식의 이야기들 지금 나온 자료만으로는 맞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고, 결국에 비트코인을 살려는 돈들이 역사상 손에 꼽을 만큼 말라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더 흔들릴 수 있다. 여기까지는 사실입니다. 근데 빠져나간 거는 주로 빚을 낸 돈, 그리고 약한 손들이었고, 비트코인은 지금 더 단단한 손으로 넘어가는 이 손바뀜 과정이고요. 이제는 예전만큼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지 않더라도 바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로서 점점 더 단단하게 바뀌고 있다는 사실.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남죠. 그 단단한 손들은 대체 누구고, 또 지금 이 순간 비트코인을 조용히 받아서 어디에 쌓아두고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흔적들 하나하나 숫자로서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투자는 수익보다도 위험이 먼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거나 선물 거래들 충분히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은 예상보다도 큰 손실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건데, 특히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작은 변동성에서도 이 손실 자체가 크게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이 부족할수록 더욱더 신중하셔야 되겠죠. 투자금들이 늘어나는 속도만 보지 마시고 사라질 수 있는 속도까지도 함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빠른 수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투자에서 더 중요한 점은 오랜 시간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이 무리하게 위험을 키우기보다는요, 본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투자하는 것들이 훨씬 더 안정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좋은 투자라는 건요, 화려한 수익보다는 내가 꾸준히 지켜낼 수 있는 이런 원칙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들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최근에 6월달 들어서자마자 암호화폐 시장 무려 6일 연속으로 강력한 낙폭이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 채널 커뮤니티에서는요, 이렇게 폭락하는 시기에도 수익 실현을 낼 수가 있었고, 그 비결은 너무나도 단순했었는데요. 이 시장 대비 강력한 종목을 선정을 하면서 여기서 종목을 매수하고 목표 가격을 지정한다. 이 단순한 한 가지 원칙대로 진행을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힘은요, 남들 손실 보는 폭락장에서 오히려 수익을 봐줄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되어줬습니다. 실제로 6월 1일 진입했었던 파이버스라는 코인은요, 업비트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닥 자체를 견고하게 지켜주는 모습들이 있었고, 제가 가장 눈여겨보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번 폭락장에서 시장 대비 강력한 흐름이 확인됐죠. 오히려 강력한 매수세까지도 들어오는 흐름 감지되자마자 커뮤니티에서 추천을 드렸었고, 이 추천드린 지 불과 6시간 만에 강력하게 수익 실현하면서 빠르게 수익 안겨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 제가 눈여보고 있는 테마가 바로 웹3 테마, 그리고 AI, 인공지능 테마, 이렇게 두 개를 보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2026년 하반기 이 강력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따로 포트폴리오에 만들어가지고 매일매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익 본 아캄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하락했을 때가 매수 타점이었어요. 이렇게 흐름이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음봉에서 매수해가지고 오히려 양봉에서 팔고 나오는 이런 스킬들이 유효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 만에 수익에 성공을 했었고, 카이트 코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AI 테마로서 이렇게 하락했을 때 매수가 들어가서 오히려 상승했을 때 팔고 나오는,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고 할지라도요, 욕심보다는 현실적인 대응으로서 목표로 잡게 되신다면 시장의 반등 국면, 그리고 단기 알트코인들 목표로 진입하신다면 큰 어려움 같은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자주 매수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수익이 잘 난다? 이건 아닙니다.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나만의 방법들을 찾으셨다면요, 그냥 그 방법을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내 생각보다 시장 자체가 어렵고 답답하고 막막하시다면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께서는 저희 채널 커뮤니티 입장하셔가지고 제가 안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도 좋으실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요.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하시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영상 보면서 따라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